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비다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통해서 고객의 이미지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런 변화의 어떤 관점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살롱에서 방문하시는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 변화를 매우 크게 주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를 또 이끌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델은 베리 롱 헤어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전체적인 랭스가 아주 베리 롱입니다. 많이 긴 그런 상태의 헤어죠.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롱 헤어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계절에 따라서는 직업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처음부터 변화를 크게 가질 수도 있고, 또 변화의 정도를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세미롱, 미디움, 그 다음에 미디움에서 조금 짧은 그런 미디움 쇼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저울 라인, 턱선을 넘어가는 그런 쇼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가지는데, 헤어스타일이 어떤 변화를 가짐으로써 또 헤어스타일뿐이 아니라 메이크업이라든지 평소에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펌이나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또 시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고려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미디움 정도에서 디스커넥션을 가미를 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디스커넥션 살롱에서 많이들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적용하기가 수월한 어렵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샴푸하고 나서 파팅과 그 다음에 그 섹션,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파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팅 보시면 템플 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옥시피탈의 약간 윗부분이 되겠죠. 크라운의 약간 언더 부분까지 이렇게 톱에 있는 파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조금 좌측으로 기울여서 중간 미들 에리아 파팅하고, 그 다음에 옥시피탈의 네이프까지 언더 부분을 이렇게 파팅을 했습니다. 물론 작업 과정에서 조금 파팅들이 변화가 생기겠지만은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롱 헤어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파팅들을 조금씩 제가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살롱에서 이제 롱 헤어 고객분들이 오면 커트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적으로 우리 고객분들은 모발들을 기르는데 참 많은 시간, 정성을 또 기울여서 이렇게 관리해오던 소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성스럽게 다루고 신중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너무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그런 작업이야 물론 빠를 수 있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좋은 작업 마인드가 아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디스커넥션을 활용을 하고 좀 더 가벼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나중에는 슈트로 갈 건데, 한 중간 정도, 슈트 가기 전에 뭐 미들 에리아 정도, 랭스 정도에서 한번 변화를 가진 다음에 다시 슈트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긴 그런 롱 헤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가 클 때 모든 계획이, 작업 계획, 디자인의 어떤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긴 헤어가, 롱 헤어가
이만큼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머릿속에는 나는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라는 어떤 최종적인 마지막의 결과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사물을 보고 그리는 그림하고 회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눈앞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그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작업 결과에서 고객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섹션마다 이렇게 작업을 이끌어가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자, 네이프의 언더 부분은 약간 레이어를 가미해서 레이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웨이트라 그러잖아요. 무게감이 많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리가 레이어 정도를 너무 강하게 주기보다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익스터널을 조금 줄이게 되면 여기에 웨이트가 좀 더 적절한 웨이트가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터널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장 바깥쪽에서 형태를 지켜주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위스피하게 작업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롱이나 쇼트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작업은 가능하면 익스터널의 기본적인 웨이트를 조금 유지하면서 소프트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미들 에리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농해죠, 그죠? 그래서 물론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커트를 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좋은 작업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재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성의한 작업 방식은 좀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커넥션을 여기다가 이제 같이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더니스 에리아라 그러죠.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랫부분에 작업한 지금 현재 작업되어 있는 길이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길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층을 줄 거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 결과물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기능이 만들어지겠죠. 기능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나 또는 가벼움 또는 나타나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커트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능이 결과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머리카락만 자르는 개념이 아니라 잘랐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헤어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좋겠다. 아, 나는 조금 지금보다가 조금 가볍게 하겠다, 또는 조금 더 무겁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상황, 작업을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어떤 감각적인 아이디어가 그때그때마다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헤어 디자인은 사실은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작업의 경험이 많아지면 그 경험이 작업 그때그때마다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언더니스에서 만들어진 길이에서 얼마만큼 정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드로 가면서 백과 사이드는 환경이 좀 다르죠. 작업 환경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헤어는 사이드에서 갔을 때는 익스터널이 되겠죠. 익스터널이라는 것은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돼요.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웃라인을 아웃 쉐입 또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백에서는 디스커넥션으로 만나지만 사이드에서는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형식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할 때는 조금 다른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길이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은 디자이너하고 고객하고 두 사람이서 만족감을 가지게 되죠. 모발 결이 텍스처라고 하잖아요. 텍스처가 좋으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펌을 한다든지 해서 또 텍스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측이 작업이 되면은 좌측을 또 이제 작업을 합니다. 왼쪽은 어떻게 할 거냐, 대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나는 조금 비대칭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하나의 작업의 디자인의 어떤 컨셉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백 에리아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미리 작업되어 있는 길이, 그 다음에 어떤 형식,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 가면 됩니다. 조금 더 모델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 오버 다이렉션을 조금 줄이게 되면 좀 더 가벼움이 나오겠죠. 그래서 섹션의 접근은 그냥 버티컬리하게,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되겠지만은 이제 디자인이 되면 이 소재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작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재가 될 거고,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리카락이 되겠죠. 근데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조금 뭐 그래도 되죠. 되지만 좀 전문적인 표현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는 헤어, 머리카락, 제가 작업할 때는 소재,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작품이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결과물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전체적인 리파인 웍이라 해서 마무리 작업은 또 보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레이아웃이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큰 형태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것은 마지막에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하기보다가 큰 형태를 먼저, 워낙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톱에 있는 헤어는 매우 중요하겠죠.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이 소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헤어컷의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밑에 잘 작업해 왔어요. 먼저.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전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코밍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재빠르게 아주 스피드 있게끔 컨셉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언제 아이디어를 만드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저는 이 코밍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만큼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디스커넥션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한번 세 번째 디스커넥션.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도 차이를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계절적으로도 좀 산뜻한 느낌이 나죠. 약간 레이어를 위에 주면은. 근데 너무 많은 레이어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계절의 느낌만 조금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단할 때도 좀 정성스럽게, 건성건성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막 살롱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는 좋을지 몰라도 디자이너 입장에서 고객은 지금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심적으로 불안이라기보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할 수 있죠. 기대감, 또 반신반의하죠. 잘 나올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컷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너무 신중성 없이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겠죠. 정성을 다하면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뭔가 작업의 어떤 정확성, 고객으로 하여금 안정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어떤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 저는 변화가 큰 작업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보통 고객분들이 큰 변화를 가진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변화가 큰 작업을 해봐야지 정말 자기 어떤 실력도, 내가 얼마만큼 디자인에 대한 실력도 있고 그만큼 또 보람된 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고객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훌륭한 작업을 한번, 작품을 표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뭐 살롱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뭐 커트비를 얼마나 받고
뭐 오늘 매출 얼마나 하고의 관점 보다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런 변화 큰 작업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훌륭한 작업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 작업하는 게. 그렇지만은 그 보여지는 부분 내에서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섹션 잡고 커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오버 다이렉션이라든지 앵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기본 요소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지금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 활용하면서 커트를 하느냐,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냥 길이만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오버 다이렉션, 코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앵글, 층의 정도, 레이어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파팅, 섹션의 기울기, 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겠죠, 작업에는. 그걸 우리는 기초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초는 항상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작업이든지 기초는 항상 적용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사용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중요성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모든 작업에는 다 사용되는 게 기초 요소입니다.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1차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만큼, 소재만큼 변화가 일어났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델은요, 제가 다음 이제 곧 작업이 또 일어날 거예요. 아주 very short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그런 이제 변화도 보고 오늘 디스커넥션 변화도 보고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드라이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도 진짜 중고 아닌데 그냥 머리카락 22만 원부터 시작. 그러니까 중고 아니야. 새 건데. 응. 음.